세상을 데이터로 분석하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게임, 스마트폰, 코인, 주식, 도박, 술, 담배, 유튜브 이 단어들에 공통적으로 붙는 말이 있죠. 혹시 아십니까? 중독이죠. 네, 그러게요. 중독. 참 요새는 뭐 별의별 중독이 다 있습니다. 네. 일 중독도 있고요. 그런데 이 중독이 무섭다는 게 최근에요. 게임을 하지 말라고 꾸짖는 엄마를 10살짜리 초등학생이 흉기로 찔렀다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까지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오늘은 두 분과 중독을 키워드로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 좀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나도 중독자다. 어디 한 가지에는 중독이 돼 있다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하시는 분은 1번, 아니다 2번, 잘 모르겠다 3번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곳은 휴대폰 전화 샵 8001번 혹은 스마트 라디오 미니이고요. 미니는 공짜고 문자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두 분은 혹시 중독 한 가지 정도 있으신가요? 배 소장님 어떠세요? 저야 뭐 일중독 말고 일중독 분명히 저야 뭐 있으실 중독은 하나밖에 없죠. 뭐죠? 표창원 하이킥. 아주 깊이 중독이 돼 있죠. 그건 치료 받지 마십시오. 좋은 중독입니다.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좀 네. 가끔 식탐이 있어요. 식탐이요. 네, 이게 자꾸 몸이 무거워지는데 예. 아니, 맛있는 거 보면 참지를 못하겠는 그런 좀 중독이 있어요. 주로 어떤 음식입니까? 못 참는 음식. 문제는 다 좋아한다는 거. 음식이면 가리지 않고. 네. 전민기 팀장님은요? 저도 사실은 아까 표창원의 하이킥 이야기 할까 말까를 고민을 예.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역시, 낯간지러워서. 네, 행동파시. 저는 네. 요즘에 이제 외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모르는 전화번호에 중독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 새로운 일은 그 이름이 등록이 안 돼 있는 번호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고 네. 전화가 울렸을 때 어허. 일인가라는 약간 착각을 많이 하면서 네, 약간 좀 그래서 스마트폰을 굉장히 들여다보는데 다른 분들은 뭐 SNS나 이런 거에 중독됐다면 네. 저는 오는 전화 모르는 번호. 좀 중독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이 아니라 뭐 스팸 이런 것도 꽤 많잖아요.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더 많죠. 네, 우선 전민기 팀장님께서요. 중독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좀 알려주시죠. 네, 그 지난 1년 동안 중독이라는 키워드의 언급량이 한 88만 8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번에 예. 이따 코로나 이전 상황과 좀 비교도 해드리겠지만 뭐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의 상황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가 중독이라는 키워드가 그렇게 또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예전하고 그래요? 비교하면. 네.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뭐 중독됐다라고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그래서 오히려 SNS나 이 인터넷상에는 좋은 것에 중독됐다라는 그런 글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에 안 좋은 키워드로 중독됐다라는 건 이제 알코올 중독하고 네. 게임 중독 정도. 오히려 그 10시 이후에 밖에서 술 못 마시다 보니 네. 집에서 반주하던 게 오히려 더 끊기가 힘들어졌다라든지 술의 빈도수가 좀 올라갔다라고 호소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에 이제 게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청소년이나 아이들 그렇죠. 그렇죠. 학교를 안 가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 못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잔소리를 많이 한다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예. 그래도 그 상황을 보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네.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뭐 치료나 여행, 운동 이런 쪽으로 좀 이거를 해결하려는 듯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아서 예. 예전에 비해서 무조건 난 중독 아니야라고 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사회 분위기 자체가 내가 무엇에 중독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서 오히려 빨리 받아들이고 네.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좀 읽혀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네요. 네, 그래서 감성어도 보면은 긍부정 비율이 중독하면 나쁠 것 같지만 48대 51로 팽팽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좋다, 맛있다, 매력 이거는 좋은 것에 중독됐을 경우에는 이런 키워드들이 보여지고요. 예. 부정적인 키워드는 심각, 미치다, 위험
이런 쪽으로 양분돼 가지고 이 중독이라는 키워드도 굉장히 양극화되는 네.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대소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저는 이렇게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하셨어요. 그런데 예. 자칫 우리가 빅데이터는 그냥 날 것이야. 음흠. 하나도 이 이면을 바라다볼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내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스몰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이고 최근에는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중독이라고 하면 좋은 중독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 중독, 또 공부 중독, 또는 취미 중독 이런 건 좋은 거죠. 지나치게 선을 넘지 않는다면. 가족 중독 이런 거요. 네, 그럼요. 저는 아내에게 중독됐는데. 그러니까요. 네. 계속하십시오.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중독인 줄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스스로가. 그렇죠.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이들도 휴대폰에 중독됐다는 걸 스스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부인하죠. 네. 나 아니야, 중독 아니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독에서 또는 이런 도박이나 또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 사회에 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무리를 일으킬 만한 중독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마약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이죠. 대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심리적 불안에서 오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예.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걸 줄였다라는 것이 그냥 괜찮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또는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것이나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는 예. 더 소통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기 스스로 겪고 있는 이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네. 그러니까 스스로 도박과 관련 실태 조사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인정이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받아들여야죠. 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 스스로 인정이 안 되면 남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상호간의 소통을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예. 결국에는 이게 아주 깊은 심연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칫 이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하. 그러게요. 전민기 팀장님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컴퓨터와 많이 접하고 집안에 있고 수업도 온라인 수업하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컴퓨터나 게임 중독이 많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늘어난 중독, 달라진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량이 확실히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1년 넘게 코로나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학령 전환기 초중고생 127만여 명을 이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이 22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 22만 명이요. 그러니까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은 일상생활에 좀 심각한 장애가 있거나 자기 조절이 어려울 정도로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좀 중독돼 놨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존도가 높다고 답한 초등학생이 4학년이 6만 7천여 명. 이게 이제 조사 대상자 수가 지난해보다 5만 명 정도 줄었는데 네. 과의존 위험군 수는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위험 사용자군도 16,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3% 늘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흡연량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하. 그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20년 담배 시장 동향을 보니까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35억 9천만 갑인데 네. 그 전년보다 4.1% 증가했고요. 아하. 그 담배 가격 인상 때문에 2014년에 줄어들긴 했는데 그것도 반짝이었고 전자담배 출시된 이후에 2017년에 반짝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또다시 담배 판매량이 늘어났다라는 건 이제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건 전체 전자담배를 포함한 겁니까? 아니 따로입니다. 따로 이거는. 아하. 예. 그 지난해 이제 흡연 빈도가 예. 코로나19 유행 전에 비해 비슷한데 흡연 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월 흡연 빈도는 유행 전에 25.9회, 유행 후 26.1회로 하루 평균 흡연량은 유행 전에 이 11.6개 비해서 유행 후 11.9개 비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코로나19 흡연량이 변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하루 평균 흡연량이 9.3회에서 11.2개 비로 좀 크게 늘어난 게 나타나는데 이 추세가 좀 세계적으로 유사하다고요.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흡연자의 42.2%가 흡연량이 늘어났다. 세계적인 현상이네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투자 중독 증상을 호소하면서 상담센터나 병원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또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투자 중독. 예, 그래서 이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 비트코인하고 주식 투자 중독 증상을 호소하면서 상담한 건수가 1,300여 건 되는데 아하. 지난해 같은 기간에 659건이니까 2배 이상 지금 늘어났죠. 와. 그러니까 이 주식 코인 중독 상담 건수도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우와, 그렇게 이게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그 비율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사실 뭐 1,300건이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걸 스스로 이제 중독이라고 인정하고서 지금 상담소를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 중독자 늘어나고 흡연 양이 네. 늘어나고 있고 코인이나 주식 같은 투자하는 것에 지금 많이들 중독되고 있다. 이런 좀 데이터들이 있네요. 전민기 네. 팀장이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 더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일반적인 이런 실태 파악을 위한 척도 방법은 꾸준히 지난 뭐 10여 년 이상 동안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국면을 거치면서 첫 번째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시간 통제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학부모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이가 스마트폰에 유튜브에 얼마나 노출되는지 물론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사용량 보면 되죠. 예. 참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무통제에 이 중독이 발생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흡연량은 일종의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국면에서 경기가 어렵다. 네.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 또는 마스크를 오랜 시간 착용해야 된다. 이건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도 보면은 게임 중독과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도박 중독되는 사람들의 상당수를 물어보면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 나는 왜 이럴까? 그렇죠.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막연한 미래 때문에 도박장에 가서 등록금까지 다 탕진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 경제와 관련돼서 주식 투자나 또는 특히 이제 가상화폐 투자가 늘어났다. 우리가 가상화폐 다루기도 했지만 이건 불안감이거든요. 네. 근데 관련된 트렌드 조사를 해보면 이제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한 예적금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도 우리가 적정선을 알면 좋겠죠. 근데 표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개인 스스로 통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네. 한 만주만 좀 빚내서 연끌해서 사면은 다음 달엔 대박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안 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솔깃해요. 네. 이번에는 정말 비트코인 투자의 적기다. 도지코인은 어때? 네. 이렇게 되면 사람이 솔깃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상의 이 불안감으로부터 비롯된 중독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척도를 모두 과거의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달라진 시대에 맞게끔 이 사람이 얼마만큼 중독된지를 이게 참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이것을 측정해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게요. 불안감 말씀 주셨는데 요새 포모 증후군이라고 fear of missing out. 나만 빠지는 거 아니야? 나만 그렇죠. 못하고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특히 이제 그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잠자다가 내가 그때 확 기회를 놓치면 어떡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빠지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기업들이요. 특히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게임이나 뭐 도박 어플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그 제작자들은 일부러 중독을 일으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렇죠. 돈을 버니까. 네. 그게 결국은 지금 병영에도 침투하고 청소년에게 침투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단 중독시키는 데이터를 사실은 가장 많이 활용해요. 예를 들면 예. 표본을 굉장히 세밀화 시키면서 뭐 네. 20대 남성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뽑아서 이 사람들이 다음 그 상품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까지 사실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무섭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 자체를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다 보니 거기에 네. 빠져들 수 있는 우리가 소비자로서는 그런 늪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당연히 우리가 출시하는 제품에 이 사람들 중독시켜야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앞으로 더 심화되면 심해졌지 맞아요. 그거를 뭐 누가 통제할 거라는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소비자 나 자신이 중독되지 않기 위해 깨어있지 않으면 네. 이 모든 환경 자체가 우리를 수많은 중독으로부터 계속 끌어당기는 그런 노력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게- 소비자 개인에게 맡기기가 어려운 게 소비자 개인들이 다 그럼요. 그거 네. 준비 대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목소리 중독을 가까운 통제할 수 것 같은데요. 없다는 것이 우리가 줄곧 봐왔던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냐? 쇼핑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옵니다. 예, 또 한 번 쇼핑하고 나면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계속 소개를 해요. 맞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인 게 야구를 좋아하면 네, 역대 레전드 경기를 계속해서 영상을 상단에 올립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 보다 보면 30분 1시간이 쑥 지나가요. 예, 관련 영상 이러면서 유사한 건 막 계속 연달아 그러니까 보여주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이걸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정부도 좀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중독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하.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네. 치료도 물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가 지나치게 왔다. 내가 도를 넘었다. 네. 라고 상황 인식을 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왜 길에 가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안전 문제도 있지만 저는 중독이라고 보거든요. 스몬비. 그러니까 네. 이건 위험하죠. 정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예. 그것을 인식하게끔 해줄 수 있는 긍정적으로 네. 이런 수단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가 그저께는요. 이 상암에 오다가 차 2대가 앞뒤에서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전인데 음주운전은 아닌 것 같고 딱 와서 때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네. 운전하시는. 많아요. 예, 그 분명히 그 중독이거든요. 분명히. 큰일 납니다. 예, 본인은 큰일 괜찮다 생각하지만 정말 큰일 납니다. 네. 이런 상황 참 그뿐만 아니라 범죄를 야기하는 중독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이 게임 뭐 그만하라 그런다고 엄마를 칼로 찌르는 일까지 이 중독자들한테는 그걸 못하게 하면 금단 현상, 분노 이게 막 폭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데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하이킥 청취자 여론조사. 오늘은 나는 어딘가에 중독돼 있을까? 중독에 관한 조사였는데요. 97%의 청취자가 압도적으로 중독 증상이 있다고 주셨습니다. 3% 정도만 중독이 없다 이렇게 답해 주셨고요. 0724님 에휴 저는 일 중독입니다. 7058님 휴대폰 중독입니다. 민니로 송기동님 주식 차트 계속 보게 되네요. 2356님 하지 못하고 일만 벌리는 중독. 4369님 마라톤 중독입니다. 오늘로 183일차 연속 달리기 중입니다. 2853님 리얼 95.9 중독. 이런 중독은 좋습니다. 네, 우리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표며드는 이런 뉴스하이킥 중독자들 환영합니다. 6600님 여름이 가까워지니 이제 곧 심해질 듯. 냉면 중독입니다. 3985님은 중고 거래에 중독돼 있어요. 민니로 정성호님 10년 동안 로봇 수집 중독입니다. 5997님 맥주 중독 같아요. 퇴근하면 꼭 캔맥주 마십니다. 4131님 식후 간식 중독 있어요. 이 배 소장님하고 비슷한 분이에요. 배부른데도 간식을 못 끊어요. 8337님 저도 울 마눌님 중독입니다. 빨리 보고 싶어 지금 바로 집으로 고 합니다. 저랑 똑같으신 분이네요. 5856님 예쁜 그릇에 중독됐네요. 이후 자꾸 사게 됩니다. 4678님 중독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심심하긴 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중독이 없는 게 좋죠. 심심한 게 건강에 좋잖아요. 데이터는 알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전민기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여기서 뉴스하이킥 1, 2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7시 10분에 오늘의 표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